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일찍부터 IT 투자 아이디어로 디스플레이 저가 매수 가능하다고 의견 주셨는데 오늘은 폭풍 질주가 이쪽에서 나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요 내용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G전자로부터 1조 원 빌린다는 소식, 이제 OLED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출하량 전망은 앞으로 올라가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태블릿 쪽인데요. 사실은 예전에 저희한테 투자 아이디어 주셨을 때는 전장 쪽, 네. 그 자동차의 디스플레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요가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사실은 계속 붙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서 그것보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세트의 실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장 종료 후에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3년여간 1조 원 가량의 자금을 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LG 디스플레이가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라는 내용이었고, 결국은 이제 OLED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최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대형 OLED 시장에서 다시 TV 제품군들을 내면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디스플레이 쪽을 바탕으로 한 TV의 침투율이 점차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은 결국은 다른 세트 쪽에서도 OLED의 침투율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태블릿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가세가 OLED 디스플레이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XR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용, 즉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OLED의 성과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뭐 8.7세대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점과 함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배터리도 반도체도 장비가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뭐 어떤 거 주셨죠? 야스 주셨나요? 저는 이제 ICD를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ICD, 예. 굉장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예. 저도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을 워낙 오랜만에 봐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거 하는지 사실 가물가물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업 영역 자체가 좀 디스플레이 쪽에만 완연하게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좋았었던 ICD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오늘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소형 OLED 증착 장비 쪽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 맞아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맞아요. 뭐 상한가 갔어요? 네, 상한가 그랬군요. 기록 중이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야스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 투자 쪽이 나타날 때는 상당히 예. 주가가 좋았었던 기업들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힘스라든지 아니면은 동아엘텍, 그리고 오늘 뿐만이 아니라 최근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예.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가 나타날 때는 힘을 냈었던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제 OLED 쪽의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잊혀졌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재미가 생긴 현재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저희 호흡 맞춘 지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이 코너 말고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개장 중계하면서도 이제 개장단에 예전에 이제 나오셨을 때도 오랫동안 저랑 이제 방송 진행을 하셨는데, 디스플레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질문 드리면 그때마다 혹시 기억하세요? 힘스야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네. 힘스야스 예전에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네. 오늘 주가의 강세는 이쪽에 나오고 있으나 네. 예. 다른 종목을 주셨군요. 근데 네. 추가적으로 선익 시스템도 지금 봐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사실 오늘 주가가 워낙 급등을 했고, 사실 선익 시스템의 주가는 이전부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급등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 종목군들이 더 가기 위해서는 저는 뭐 해당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이슈보다 예. 오늘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쉬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조금 쉬면서 예. 다른 종목군 쪽으로 전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관련주의 상승도 결국은 순환매, 성장주 순환매 차원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2차전지 업체들과는 좀 반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가면 힘을 못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배터리, 반도체 두 수급 공방으로만 봤었는데 배터리와 다른 IT의 공방으로 좀 범위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라는 것은 뭐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결국은 가는 쪽으로 쏠리는 것이 또 개인들의 자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워낙 쏠렸던 상황 속에서 오늘은 쉬어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관계는 네. 약간 역의 상관관계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예.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특성이 배터리 대장주거든요. 네. 그들 종목이 오늘은 다소 쉽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쉴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저희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를 막 정확히 말씀은 못 해주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포인트 강도가 나와야 이 배터리가 다시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건. 네, 사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맞아요. 두 번째로는 사실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수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접근 자체가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결국은 손절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혹은 시장의 흐름 내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판단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본인의 그 하락률이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기준으로는 한 6에서 7% 정도. 일중 변동성으로는 5%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가가 좀 갭으로 떴을 때는 그 갭을 내리누르는 음봉이 발생될 때는 오히려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자 이렇게 좀 전략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기민한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연하게 수급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IT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의 아이디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기억해 볼게요.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로봇 이야기. 어제 장마치고 시간을 거래해서 로봇주가 또 강세를 보여서 오늘은 장중에 어느 정도나 그 기대감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다른 IT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반기 안에 산업부에서 로봇 관련 그 전략을 발표한다고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오늘부터는 컨퍼런스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삼성이 신사업을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그 산업이 앞으로 좀 클까? 이렇게 기대감이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로봇, 뭐 시스템 반도체, 클라우드,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아침에 개장 전에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챗GPT를 입힌 로봇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되는 게 챗GPT라고 하면 GPT-4 지금 하고 네. 있는 게 오픈 AI죠. 뒷배가 마이크로소프트고. 근데 여기에서 그 스타트업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혼자 단독으로 인수한 건 아니고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화로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투자 유치 규모라고 전해지는데요.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사람 모양의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로봇, AI 이게 우리 실생활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로봇 AI 그리고 서비스 로봇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측면이고 그 네. 속도가 문제일 뿐이지 방향성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상당히 먼저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리쇼링 정책과 함께 결국은 이제 저렴한 노동력이 아닌 자국의 생산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생산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은 더욱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최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고 있는 섹터들의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요소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의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로봇 산업도 투자 의견은 비슷합니다. 2차전지처럼 2차전지는 사실 실적이 그만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주가의 지지도 자체는 더욱더 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폭은 분명히 굉장히 크고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 역시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적이 그만큼 따라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따라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 대비해서 절대적인 실적을 그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는 대표적인 섹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성장주들이 움직이는 환경, 즉 2차전지나 AI,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 같이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 내에서의 수급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할 수 있겠지만은 이 종목군들이 이 섹터들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폭도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매출이 잡힌다기보다 앞으로 더 크게 성장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네.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사실 성장주들을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예.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밸류에이션 지표를 싸그리 다 무시하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성장주 쪽으로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한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펼치는 게 좋습니다. 예. 2차전지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내가 정해놓은 손절 라인 혹은 수익 실현 라인을 좀 돌파를 하거나 하향을 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다만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매도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좀 많이 짜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빠른 대응. 그렇죠. 일단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좀 하시되 수급 지표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곳에서는 함부로 뛰어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탑승하고 계시다면 그게 배터리가 됐든 AI가 됐든 말이에요. 탑승하고 계시다면 그 승차감을 잘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고민을 계속 해야죠. 어디에서 또 다른 과실을 딸 수 있을까? 조선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인데 이거 2년 전부터 나온 건데 네. 이제 눈앞에 있는 거죠. 수주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고 하이투자증권에서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의견을 오늘 냈습니다. 낮아진 공급 및 경쟁의 강도, 여전히 높은 점유율 이거 주목을 한다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커버리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뭐 투자 의견은 다 이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고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목표 주가의 타깃이 조금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갭이 좀 있는 상황이네요. 상승 여력이 50%. 자, 어떻게 보세요? 네, 작년 기준 연말 수주잔고가 2020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조선업종입니다. 네. 그런데 시가총액의 상승률은 10% 초반 정도거든요.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초 중반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예. 단적으로 그러한 부분들만 가지고 주가가 못 올라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조선사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올까?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주력 선종이 LNG 선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컨테이너나 탱커 시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MR 탱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름, 즉 이제 유가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경기 쪽과 연관이 있겠지만은 지금 페노션, 즉 BDI가 올라오는 것과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다르죠. 왜냐면은 지난 한 2, 3년간 해운 시황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위주로 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었고, 공급 대비해서의 수요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선종의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LNG선 잘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한 수주 대비해서 주가가 못 올라온 거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LNG선 수주를 더욱더 공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물량 자체가 당장의 실적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래의 실적 안정성으로 담보되는 것이지.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의 후동중화라든지 아니면은 강남, 양지장 이런 조선사들이 LNG선 수주가 꽤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까지 주요 선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주를 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제품 품질과 납기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중고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확연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은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력 선종 내에서의 경쟁력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결국 실적일 것 같은데, 올해 실적 가시성 매우 높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지만은 지금까지 그러한 기대감들을 무참히 또 깨버렸던 게 조선사들이거든요. 매번 좀 반복이 돼서 그렇죠. 사실은 예. 이번에 흑자 전환 된다는 전망은 작년부터 사실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보다는 좀 기대만큼은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현상입니다. 예. 그러한 이유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어닝 시즌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 저는 이제 4분기에 일회성 비용들을 상당 부분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가시성은 아직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선사들이 못 가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수주 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주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선사들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 대비해서 조금은 아웃퍼포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주가도 네. 수주 따는 것만큼 배꼽동을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저는 조선사들의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예. 오히려 기자재 업체인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고요. 준비할 때보다 주가가 너무 세게 올라와 버려서 오늘 기자재 쪽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조선사들도 이제 좋은 흐름인데 예. 한국카본의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LNG 선의 수주는 우리나라 도크에는 꽉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이 안정적인 가운데 중국의 업체들이 이제 LNG선 수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품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본행제에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카본의 중국 쪽의 매출까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눈높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안정적인 대응책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피팅 쪽에 더 주목을 하셨는데, 본행제죠. 카본, 본행제. 본행제에 주목을 하셨는데, 혹시 네. 조선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선사요. 간략하게. 예. 조선사는 저도 이제 사실은 수주량을 체크를 좀 못 해봤지만, 제가 작년 말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주요 기업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기준으로 이 수주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예. 상선 기준으로의 가이던스가 YOY로 조금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수주 자신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실적은 분명히 성장하겠지만은
수주에 아쉬운 부분들이 남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사들의 눈높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자재 대비해서는 조금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 맥이 거의 다 비슷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지금 소부장이 더 강하고 배터리도 최근 들어서 소부장단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 예, 조선도 그 대형보다는 피팅 밸브 혹은 그 본행제 이런 네. 기자재 쪽에 조금 더 주목하는 아이디어로 주셨습니다.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